네, 반갑습니다. 호남대학교 이문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에드퍼즐을 활용한 소통형 동영상 제작이라는 주제를 마이크로 티칭을 활용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드퍼즐은요, 먼저 에듀케이션과 퍼즐이라는 두 단어를 합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공부를 퍼즐처럼 재미있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동영상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에 퀴즈랄지 음성, 그다음에 간단한 편집 등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보다가 퀴즈가 나온다거나 어떤 음성 메모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만 뭐 영상이 넘어간다거나 그런 일종의 반응형의 그런 동영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통형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봤고요. 특히 퀴즈의 경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 어떻게 유용한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죠. 먼저 에드퍼즐은요 확장 웹입니다. 확장 앱 아니고요, 웹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구글 크롬 있으시죠? PC에 다 웬만하면 있으시고요. 없으면 설치하시면 됩니다. 예, 구글 크롬에 웹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치면 이게 앱 같은 거긴 한데요. 어쨌든 구글 크롬에만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거기 이제 웹스토어에 먼저 접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 거기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1번이죠. 그 다음 2번에 그 검색창에다가 에드퍼즐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검색 결과가 이렇게 3번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게.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프로그램 설치까지는 아니고요. 예, 구글 크롬에 익스텐션, 어떤 기능이 하나가 부과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기능들을 쓸 수 있냐면요. 예, 크랍 비디오라고 해서 동영상을 원하는 구간만 플레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잘라내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다음 보이스 오버 기능은 말 그대로 목소리를 입히는 겁니다. 더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오디오 노트는 특정 구간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말이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팝업처럼 나오는 거고요. 네 번째는요, 퀴즈. 내가 원하는 구간에 가서 퀴즈가 팝업처럼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거나 확인을 해야만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좀 집중해서 볼 것은 이렇게 퀴즈를 실제로 영상에 넣을 건데요. 특히 뭐 유튜브 같은 그런 영상, 내 영상이어도 되고요. 내 영상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실제로 문제들을 입력하는 그런 학습을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PC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에서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에드퍼즐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에드퍼즐 이때는 그냥 영어로 치시는 게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ed 그 다음에 퍼즐입니다. 예, 이렇게 검색하면요 edpuzzle.com이 나오죠. 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첫 화면인데요. 되게 심플하게 생겼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요. 먼저 이제 가입,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미 가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입까지 되었다면 이제 동영상을 찾아서 동영상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입혀볼 건데요. 자, 가장 빠르고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구글 창을 새롭게 하나 띄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웹스토어로 들어갈 겁니다. 웹스토어. 자, 여기 보시면 크롬 웹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 그냥 검색해서 치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이런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에드퍼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치면 예, 이렇게 나옵니다.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예,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예, 평가하기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크롬에 추가하기로 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크롬에 추가를 하시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유튜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왔고요. 제 영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제 영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아무 영상이나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최근 영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영상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찍었던 영상인데요. 자, 중요한 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edit with add puzzle이란 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겠죠. 예,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 add puzzle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영상 밑에 이게 제 영상이 아니어도요. 다른 어떤 영상을 제가 클릭해도요. 이렇게 이게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 영상으로 가볼게요. 예,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유튜브에서 모든 영상 밑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눌러서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에드퍼즐 사이트로 넘어왔고요. 지금 이것은 이 영상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위에 보니까 네 가지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그죠? 예, 크롭 비디오. 지금 이 상태는 이제 크롭 비디오 상태죠. 일단 보이스 오버 한번 눌러볼까요? 예, 보이스 오버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스톱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노트, 그 다음에 퀴즈,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크롭 비디오로 한번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 크롭 비디오는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플레이하면 이제 플레이도 이제 쭉 됩니다. 예, 플레이도 되는데,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이런 두 개의 바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있네요. 예, 이게 뭐냐면요.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가위 표시 있죠? 예, 자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실제 영상을 자르는 건 아니고요. 그냥, 플레이로만 자르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영상 원본을 훼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상을 편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는 이 영상을 다운받아서 편집 프로그램에 넣어서 자른 것만 플레이를 하든지 다시 유튜브에 올려야겠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기 어렵죠.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크롭 비디오는 뭐냐면요. 이 영상을 이렇게 여기서 자릅니다. 이렇게 어느 구간까지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3분 이렇게 3분 맞춰볼게요. 3분부터 뭐 3분 30초까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너무 짧나요? 네. 예. 이 3분 30초. 예, 이 3분부터 3분 30초까지를 이렇게 해놨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세이브를 누르면요. 요 3분부터 3분 30초까지 그 잘린 그 토막만 따로 저장이 됩니다. 원본을 훼손하는 건 아니에요.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그 부분만 마치 따로 녹화를 하듯이 따로 저장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요 원하는 딱 그 구간을 뭐 여러 개로도 잘라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토막토막 아주 크롭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조각조각 일종의 편집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보이스 오버를 한번 해볼게요. 네, 보이스 오버를 누르면요. 이렇게 이번에는 마이크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그죠? 자, 이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플레이 해볼게요. 네, 이렇게 플레이해서 쭉 이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이스 오버는요. 요걸 누르면 보세요. 예, 뭐 마이크 뭐 권한을 요청하는데 일단 허용해 볼게요. 예, 지금부터는 제가 말하는 게 여기 입혀지는 겁니다. 예, 말하는 게 입혀져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 자, 지금 이렇게 심전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멘트를 넣는 거죠. 일시정지 해볼까요?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기 덧입혀집니다. 우리가 일종의 나레이션을 하는 거죠. 예, 나레이션. 즉 원래 영상에다가 제가 제 목소리로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어 영상이다. 그러면 제가 번역을 성우처럼 마치 이렇게 덧입힐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영상에서 내가 만든 것은 아니든 간에 다 상관없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예, 그것을 제가 어떤 영상을 빼고 소리를 빼고 새로운 다른 설명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이스 오버 기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입히고 나서 역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제가 원본 역시 훼손하지 않고요. 소리가 덧입혀진 새로운 일종의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소리를 덧입히는 거, 나레이션 하는 것이 보이스 오버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디오 노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오디오 노트를 누르면요, 이제 이런 상태가 됩니다. 뭐냐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쭉 영상을 원하는 데가 어떤 부위, 쭉 가가지고, 여기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요, 눌러볼게요. 누르면, 지금도 제 목소리가 이렇게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제가 설명을 하면 돼요. 지금 이 부분은요, 심장의 판막을 확대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톱을 하면요. 자, 이 영상이 쭉 플레이 되다가, 보세요. 한번 여기까지 가볼게요. 쭉 플레이 되다가. 얘네도 지금 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쪽도 지금 열심히 뛰고 누르면, 지금도 제 목소리가 이렇게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판막도. 자,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쭉 영상이 가다가 여기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스를 입혔잖아요. 그럼 영상이 쭉 진행되다가 그 부분에 멈춰서 제가 방금 넣은 말 그대로 오디오 노트가 그대로 플레이가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뭐랄까요? 이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가서 이렇게 오디오 노트를 넣는 겁니다. 아니면 애시당초 영상만 있고 말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까 보이스 오버 기능을 해서 나레이션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에서 이렇게 스톱을 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오디오 노트 말 그대로 말로 된 노트들이 구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디오 노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 정말 이거 하려고 한 거거든요. 예, 퀴즈 기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물음표 이런 표시가 나오네요. 자, 이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스톱된 다음에 문제가 나온달지 어떤 텍스트가 나온달지 뭐 이런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하다가 이번에는 요 정도만 열고요. 판막을 한번 보세요. 판막. 네, 여기서 스톱을 해볼게요. 자, 판막을 본다고 했죠. 판막.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물음표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예, 오른쪽에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물음표, 그다음 뭐 이렇게 체크박스가 나오고요. 여기 보면 어떤 뭐 말풍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스톱을 했죠. 이 상태에서 문제를 넣거나 멘트를 넣을 수 있어요. 멘트 먼저 넣어볼게요. 자, 여기 말풍선을 누르면 이렇게 멘트를 넣을 수 있어요. 뭐 여기다 넣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 네, 뭐 판막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제가 세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위에 지금 물음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즉 이 멘트가 여기 들어갑니다. 제가 이걸 조금 뒤로 가서 이번에는 요 정도만 열고요. 갑니다. 판막을 한번 보세요. 판막. 예, 멈추더니 판막에 대한 설명입니다라는 게 지금 여기 생겼어요. 지금 이게 스톱이 되고 이 멘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컨티뉴를 누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죠. 이렇게 하면 판막만 보이네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멈추고 다시 제가 물음표를 한번 눌러볼게요. 물음표. 자, 이번에는 이렇게 물음표가 있고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물음표는 일종의 우리가 주관식 문제, 뭐 오픈엔디드라고 되어 있죠. 오픈엔디드 퀘스천. 예, 주관식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넣어보죠. 지금 보고 있는 판막의 이름은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피드백을 누르면 됩니다. 피드백 누르면 여기다 이제 답을 쓰시면 돼요. 자, 이게 뭘까요? 우리 승모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승모판. 뭐 2000판. 이렇게 해볼게요.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헷갈려서. 이 정도 한번 해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고, 피드백.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일단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또 물음표가 또 생겨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판막의 이름은 해서 이렇게 빈칸에 쓸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멈추고 어때요? 지금 보고 있는 판막의 이름은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쓰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이 피드백은요, 학생이 답을 제시하면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이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 이게 답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어떤 힌트를 주든지 해설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컨티뉴를 누르면 자, 이게 또 보이십니까? 넘어가겠죠. 예, 여기 판막 열심히 뜨고 있어요. 조금 돌렸다 닫혔다. 자, 이번엔 여기서 이제 멈춰보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하나 또 넣어볼게요. 물음표 누르면. 자, 이번엔 마지막이 체크박스인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객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멀티 초이스라고 돼 있죠. 뭐, 어떤 걸 해볼까요? 예, 뭐, 이렇게 한번 제가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른쪽 신방과 심시 사이에 있는 판막은 자, 그러면 요 밑에 만약에 OX면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지금 뭐 사지선다다 그러면 여기 add answer 누르면 되겠죠? 예, 이렇게 add answer 눌러보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답은 뭐 이걸 O로 하고 이걸 X로 할 수도 있고요. 뭐 O가 2개, 그러니까 정답을 2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답을 한번 먼저 넣어볼게요. 예, 여기 답은요, 예, 3000판입니다. 3000판이고, 뭐, 여기다가, 뭐, 2000판. 예, 여기다가, 뭐, 또 승모판, 이렇게 넣어볼게요. 여기는, 예, 동맥판 막.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가 이제 정답이고요. 이게 나머지가 오답인데요. 각각에 대한 피드백을 다 따로 넣을 수 있어요. 2000판에 대한 피드백은 예를 들어서, 좌심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퀘스천과 피드백이. 자, 그 다음에 3000판에 대한 피드백은, 잘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맞췄으니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승모판, 뭐, 예를 들면 이것도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쭉 하면 됩니다. 예, 뭐, 여기도 피드백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뭐 넣어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피드백 각각에 대한 오답과 정답에 대한 피드백을 각각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 눌러볼게요. 세이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3개의 콘텐츠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동영상 안에요. 여기서부터 한번 플레이를 해보죠. 답을 좀 보인 다음에 이번에는 네, 쭉 이 가다가요. 정도만 열고요. 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판막. 네, 멈춰서 예, 판막에 대한 설명입니다라는 이 멘트 나왔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학생도 역시 이렇게 보다가 스톱하면서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걸 보고 이제 컨티뉴를 눌러야만 다음으로 가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판막만 보이네요. 예, 학생이 또 이렇게 자, 쭉 보시면 영상을 아시겠지만 보다가요. 아, 봤더니 갑자기 주관식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주관식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맞든 틀리든 간에 풀어야 이걸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컨티뉴를 이제 학생이 뭐 넣어보고 또 컨티뉴를 누르겠죠. 자, 이거 보이십니까? 예, 여기 판막 열심히 뜨고 있어요. 조금 돌렸다 닫혔다. 예, 또 이렇게 쭉 보다가 세 번째 오면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요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사실 학생들에게는 이게 안 보입니다. 이쪽만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뭐 아, 이게 답인가? 뭐 이게 답인가? 전 체크가 안 되네요. 이제 학생은 체크가 되겠죠. 예, 체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컨티뉴를 하면 자, 얘네도 예, 지금 뜨고 있죠. 예,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 피드백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동영상에다가 문제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최종 내가 맞췄다면 예, 세이브를 하고 예, 그리고 피니쉬를 누르면 최종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완성이 되면요. 이제 assign to class라고 해가지고요. 어느 클래스에 이걸 넣을 거냐 또는 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런 온라인에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학생들을 초대해서 하게 되면 특히 에드퍼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꾸준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경우에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 굉장히 큰 장점인데 그것까지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일단 넘기겠습니다. 넘기겠고요. 예, 그렇게 하면 제가 방금 컨텐츠를 입혔던 이 비디오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뭐 조그만한 거 이렇게 생겼죠? 예, 이게 제가 아까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그러면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열고요. 해서 판막을 한번 보세요. 판막. 예, 예, 그러면 판막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뭐 스킵 해볼게요. 스킵. 예, 예, 이렇게 하면 판막만 보이네요. 자, 예, 보시면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 문제 나왔습니다. 여기 스킵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 스킵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옵션이 있습니다. 스킵을 안 하게 하는. 자, 근데 일단 여기다가 뭐 2000판이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서브밋 눌러보면요. 예, 승무판 2000판 맞았네요. 물론 이게 맞았다 틀렸다가 나오진 않아요. 본인이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컨티뉴 자, 해보고요. 보이십니까? 예, 여기 판막 열심히 뜨고 있어요. 지금 열렸다 닫혔다. 자, 얘는 예,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죠. 이거 3000판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서브밋 누르면 네, 참 잘했어요. 예, 나머지 이렇게 피드백들도 나오네요. 그리고 참 잘했어요. 이렇게 피드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 얘네도 지금 뜨고 있죠.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이제 공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공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마이 클래스에 가서 학생들을 초대한 다음에 부르면 됩니다. 특히 여기 이제 그랜드북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 누르게 되면요. 저는 지금 이제 실시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없지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면 어떤 학생이 얼만큼 참여했는지까지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이런 게 있고요. 또 내 교실, 마이 클래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 학생들 초대하거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창도 다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제가 이제 그걸 생략한다고 했으니까요. 아까 제가 만든 영상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 영상에서요, 여기 URL을 그대로 따다가, 그대로 복사에다가 학생한테 보내면, 풀 수는 있습니다. 문제를. 풀 수는 있고요. 다만, 내가 이 학생이 그냥 풀어보게만 하겠다라고 하면 URL만 전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걸 학생들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팔로우 하면서 학생이 얼만큼 문제를 풀고, 계속 잘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기 URL을 직접 공유하든지 클래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공유하고 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에드퍼즐 문제를 만드는 거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봤고 마지막에 공유하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꼭 한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